안녕하세요. 캐나다 런던에서 21년째 살고 있는 하키데일입니다. 내일이면 2020년이 마감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런던의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지금의 그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왔던 시장의 주체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주택시장을 전망해보고요. 또 그리고 지금의 이런 주택시장의 활황이 향후 런던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2020년 12월 통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말까지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런던 주택시장 한 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한 해 마지막 달 기록이 또다시 최고의 거래를 기록한 11월 달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벌써 9월, 10월, 11월 세 달 연속 런던의 주택시장이 그만큼 계속해서 화랑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주택 가격이 사실 더 큰 문제인데요. 약 2달 전에 런던의 주택 가격이, 평균 주택 가격이 50만 불이 넘어섰다고 이쪽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었는데, 런던의 11월 말 평균 주택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 약 30% 증가한 53만 5,900, 불과 2달 사이에 거의 4만 불 가까이 3만 5천 불 정도의 주택 가격이 또 올라간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매물수 또한 2018년이나 19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인데요. 매년 나오는 그 11월 달에 새로 공급되는 신규 매물은 약 800채로 예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장에 매물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새로 나오는 매물 대비 팔리는 건수의 비율, 즉 Sales to New Listing Ratio, 그 기준이 108%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은 나오는 숫자보다도 팔리는 숫자가 더 많다는 거죠. 결국 이런 상황이 시장에 거래 가능한 매물수를 급격하게 줄게 했던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격 상승의 압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최근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는 그 런던에서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인기가 있었던 순위를 본다면 노스 웨스트, 사우스 웨스트, 그리고 이스트 순인데요. 또한 가격 또한 지난 1년 동안 그 사우스, 웨스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테임즈강 아래 웨스트를 포함해서 사우스 웨스트 지역의 주택 가격이 1년 동안 33% 상승을 하여 런던 평균 29.5%보다 또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던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런던 주택시장을 이렇게 과열되게 만드는 시장의 주체들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몇 번 전달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사람들이 코비드-19 상황이 되면서 좀 더 넓은 집, 그리고 백야드가 있는 집, 그리고 공원과의 인접성이 있는 집,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택을 찾을 수 있는 토론토 외곽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젊은 층들은 그 원거리,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외곽으로 빠져나와서 정착을 하는 사례가 더 늘었고요. 그리고 은퇴자들 또한 전에 설명한 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사서 남는 여윳돈으로 자녀들을 서포트해 준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GTA에서 오고 있는 바이어들이 상당수가 인도계라고 했잖아요. 이 앞에 영상에서. 그래서 제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여기서 도대체 뭐하고 살겠다고 런던을 무작정들 저렇게 오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인도계 에이전트와 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게 됐습니다. 당신들 바이어들은 이쪽에 와서 출퇴근을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그 인도계 에이전트가 해준 말이,
인도계의 가장들의 70%, 80% 정도 되는 비율의 사람들이 트럭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럭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사느냐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없는 층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런던도 멀다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 그러니까 아내나 자녀들이 이쪽에 와서 쉽게 또 잡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아마도 언어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그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월마트나 홈디포나 이런 좀 빅 리테일러에 가보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도계가 급증한 것을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도계 사람들의 특성이 자기 민족 사람들을 잘 끌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민족성이 이곳에 와서 쉽게 정착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런던을 오게 되는 건데요. 이쪽에 와서 GTA 사람들이 초기에 정착한 사람들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우리가 말하는 집들이 같은 형식으로 초대를 받아서 런던에 오게 되면 그게 이 사람들을 또 런던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데요. 런던이라는 도시가 교육 인프라가 워낙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하던 환경, 제가 이 런던을 좋아하게 된 이유하고 비슷한 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런던으로 더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2021년에 런던의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12월 25일자 CBS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거기에서는 런던의 주택시장이 21년도에는 Extreme Sellers Market, 즉 극단적인 셀러 시장으로 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데요. 워낙 이곳에 인구는 많이 늘고 있고 주택 공급은 줄다 보니까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셀러 마켓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좀 구분을 하자면, 수요 측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탈 도시 정도는 아니지만, 엑소더스 정도는 아니지만 이 캐나다 전체의 캐네디언들이 릴로케이션 하는 그러한 현상과 상황은 이것은 팩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탈도시화의 현상이 계속되면서 비교적 작은 도시에 속하는 런던과 같은 지역이 계속해서 새로운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급적인 측면. 이게 다른 물건과 틀리게 이 하우스는 바로바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빌더들이 지금 런던에서 웬만한 집을 새로 짓겠다고 하면은 이제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가격 또한 제가 2주 전에 중국 분을 위해서 알아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런던 안에서 80만 불 이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근데 물론 연초가 되면 이제 페이즈 2, 페이즈 3 하면서 디벨로퍼들이 새로운 땅을 공급하겠지만 그 금액이, 공급되는 그 금액이 상당히 올라갈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런던의 공급이, 지금 빌더들이 공급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단기간에 늘어날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봤을 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즉 가격 압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경제 지표들, 이제 주택 시장을 얘기할 때 보는 경제 지표들, 이자율이나 실업률을 얘기를 하는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최근에 기준금리를 0.25%에서 적어도 2023년까지는 유지하게 될 거라고 발표를 했죠. 발표하지 않아도 예상은 됐던 거죠. 그게 지금 이 코비드-19 상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그리고 또 이게 회복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23년까지는 앞으로 향후 2년
또는 3년 정도는 이자율이 올라갈 확률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 실업률은 런던이 10월 말 8.9%에서 11월 말 8.4%로 소폭 개선됐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요. 캐나다 평균이 지금 8.5%, 그리고 온타리오 평균이 9.1%니까 런던의 실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실업률이 8%, 9% 정도 된다는 건 사실 불경기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런던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COVID-19의 학습 효과가 있는 건데요. 지금 락다운이 이제 12월 26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월 말까지 약 한 달간 온타리오에서는 락다운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런던의 주택시장의 어떤 수요를 위축시키거나 할 확률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해 올해 2020년 3월, 4월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 락다운이라고 하는 기간이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는다라는 학습 효과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 나타날 수 있는 주택시장의 어떤 문제점들이 뭘까라는 걸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집 수요가 늘어나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로컬 사람들의 어떤 좀 영리한 생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여기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클로징이 거의 이제는 이제 1년 정도 걸리는, 완공까지 1년 정도 걸리는 새 집을 짓는 동안 이 집은 이미 락드돼 있고 가격이 이미 고정되어 있는데 내 주택은 1년 동안 또는 이제 제가 파는 시점까지 보면 적어도 7, 8개월 기간 동안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특히 작은 집, 팔기 쉬운 작은 집이나 타운하우스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영리한 판단이죠, 이게. 내놓으면 얼마든지 쉽게 팔 수 있는 집이니까.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시차 동안 내 집값이 나는 팔 집은 올라갈 것이고 내가 사놓은 집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집에 드림홈을 이제 지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쟁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오파가 뭐 10개는 거의 대부분 다 넘고요. 심지어는 20개가 넘는 경우도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집을 지으려는 수요가 더 많아졌습니다. 적어도 아무리 리세일 홈에 비해서 비싸다 하더라도 저건 정찰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는 성향이 많아진 겁니다. 이게 로컬 사람들의 어떤 달라진 바잉 비헤이비어고요. 이제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그쪽 외지에서 에이전트들과 같이 오게 되는데 그 에이전트들은 그 여기 시스템 때문에 이 보드 멤버가 런던 세인트토마스 보드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의 주택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주고 판단해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 그 리스크를 지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찰자인 새 집을 사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야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짓는 신규 주택들의 바이어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외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런던에서는. 그런 층이 이제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빌더들이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쿨다운하고 싶어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가격 인상입니다.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런던 서쪽에 와블우드라고 하는 뉴 서브 디비전이 있는데요. 이제 거의 웬만한 땅은 다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타운하우스, 원카그라지 타운하우스, 좀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0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타운하우스인데요. 그런 타운하우스를 60만에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약 2달 전에.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가서 갑자기 약 2주 전에 62만 9천으로 리스팅을 올리고
다시 가격을 얼마 전에 64만 9,900으로 올렸습니다. 이제 페이즈 1이 끝나고 페이즈 2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조금 놀라운 속도죠. 한 달 사이에 약 4만 불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인 겁니다. 또 같은 서브 디비전에 약 2,400에서 2,600 스퀘어피트짜리 2층 집을 가장 높은 가격에 분양하던 빌더가 있었습니다. 그 빌더가 보통은 이제 스펙홈이라고 하는데요. 모델홈 말고 빌더가 자기 디자이너와 결정해서 집을 짓고 있는, 이미 그러니까 어떤 머티리얼로 집을 지을지 업그레이드 부분까지 다 정해져 있는 집인데 그 집이 불과 한 달 전에 84만 9,900에 리스팅이 돼 있었는데 약 2주 전에 그 집을 88만으로 올렸고, 어제는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90만 불에 이 집을 다시 가격 조정을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만큼 불과 한 달 사이에 이 빌더도 6만 불을 올린 겁니다. 주택 가격을. 그것처럼 빌더 입장에서는 쿨다운하는 생각으로 가격을 높이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가격을 올려도 이게 잘 팔린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 염려하는 부분은 이 급격한 가격 상승은 이제 투기 수요를 유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투기 목적으로 사는 그런 층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런던에서 이렇게 부동산 붐이 일어나면서 빌더들이 너무나 많이 바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기존에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빌더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새로 시장에 뛰어드는 빌더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빌더들이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걸 구분해낼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불과 한 2, 3주 된 것 같은데요. 런던에 4층짜리 아파트가 짓다가 허물어져서 2명이 죽고 5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브락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소유주 중에 한 사람이 테리온 워런티 라이센스를 뺏긴 상태였어요. 근데 그러고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거는 이 중층 아파트가 for sale이 아니라 for rent를 짓기 때문에 테리온 워런티의 제약을 받지 않는 형태였거든요.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들이 이런 좀 부실공사입니다. 이게 시장이 이렇게 화랑이 되다 보니까 이런 좀 군소 빌더들이 집을 지으면서 부실공사로 집이 완성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봤고요. 한 예로 들어주자면 그렇게 노스웨스트 지역에서 그런 집을 봤는데, 너무 집을 오픈 컨셉으로 트다 보니까 2층에 1년도 안 된 집이 구조적으로 가라앉은 스트럭처 문제죠. 이런 집을 봤는데 이런 집도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런던의 어떤 부동산 이런 화랑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잘못 지어지는 집들을 너무 많이 양산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경험이 있고 이 시장에서 오래 터를 가지고 있는 빌더를 컨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영상들을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시기가 올해 3월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것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그때 옛날 비디오를 돌려보면서 그 아날로그 시대에 우리 큰 아이 어렸을 때 사진을 좀 보고 싶어서 비디오를 돌려보다가 2020년도에 이민을 와서 찍은 제 영상의 제 표정을 보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의 얼굴이. 그래서 적어도 저처럼 이쪽에 가족 없이
또 누구의 도움받을 곳 없이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게 이 유튜브였는데요. 저는 이제 구독이라고 하는 게 저는 돈 내고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유튜브를 모르는 상태에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벌써 이제 한 8개월 했나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이제 부동산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것들은 조회수가 많고, 그리고 또 생활 얘기에 대한 조회수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고, 조회수와 상관없이 저는 제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 런던에 와서 정착하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